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물가에 대해서는 소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좀 비싼 지역이거든요.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는 런던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한 달에 렌트비가 한 1,500파운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240만 원이 넘어가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렌트비 아깝지 않냐? 차라리 주식을 좀 정리해서라도 집을 하나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곳에 정착하는 이유가 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또 다른 도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면,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집도 가지고 있고 펼쳐진 일들이 굉장히 많으면요, 사람이 삶의 터전을 쉽게 옮겨 다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삶에 대한 자유가 찾아온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제 와이프는 가급적이면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그냥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빌려 쓴다든지 렌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삶의 규모를 줄여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은퇴 생활은 어떠한 모습인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곳에서 계속해서 정착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내가 정말 있고 싶은 곳을 찾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요, 여행 좀 많이 다니시면서 여기에 살면 참 좋겠다, 이런 곳을 찾으셔서 거주하시는 건 어떤가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사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3월 29일 두 번째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요, 미국 주식 은퇴하기의 한 가지 코너죠. 월가의 추천 주식 코너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예고 드린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반도체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주식들을 최고의 반도체 주식으로 추천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보내드리는 월가의 추천 주식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된 CNBC 프로의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년의 반도체 주식을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는데 이들 종목을 엮어서 망고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망고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종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 이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스토리 부분을 이해하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세미컨덕터 스톡은 이제 반도체 종목이고요. 반도체 주식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투자자들이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하는 것은요, 1년의 종목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분야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은 이런 걱정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 좋은 종목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비벡 아리아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고요. 이분이 가장 좋게 보는 탑픽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모두 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나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마벨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브로드컴이죠. 네 번째 AMD, 다섯 번째 온 세미컨덕터, 여섯 번째 아날로그 디바이시즈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운드리를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종목을 합쳐서 이제 반도체 주식에 있어서 빵 같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데요. 줄여서 망고라고 부른다고 나옵니다. 여기 망고에서 M은 마벨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3가지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VGO, 즉 AVGO는 이제 브로드컴을 얘기하고요. AMD 그리고 ADI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티커 네임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A 안에 포함이 되고요. N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겠죠. 자, 그리고 G는 GFS는 글로벌 파운드리의 티커 네임입니다. 마지막으로 O는 온 세미컨덕터, 이렇게 7가지 종목을 지금 반도체계의 빵 주식이다, 굉장히 극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확신을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요, 굉장히 맞는 시장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지금 올라타고 있냐면 솔리드 디맨드 비지빌리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넘쳐나는 이런 쪽에 진출을 해 있는 종목들
종목들이고, 그리고 또한 consistent execution이라는 것은 실행력이 굉장히 좋다. 따라서 경영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러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요, 요 네 가지 모두 클라우드 쪽에 관련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다. 그렇게 해서 요 네 종목을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온 세미컨덕터가 나옵니다. 미주온을 통해서는 첫 번째로 소개드리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종목은 지금 전기차 분야에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SiC 마켓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SiC가 뭐냐면 반도체 중에서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 반도체의 그 시장 규모가 2019년에는 541밀리언에서 2025년이 되면 무려 2.5 빌리언 정도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러한 그 예상치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그 SiC 마켓 중에서도 가장 지금 전망이 좀 두드러지는 분야가 어디냐면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 이제 인버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력의 양이 일반 가전 제품보다는 굉장히 크죠. 따라서 이 인버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고열이 발생했을 때도 좀 망가지지 않는 그런 좀 품질이 좋은 반도체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력 반도체를 우리가 SiC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전력 반도체의 미래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 와중에 가장 좋은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온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목이 있긴 하는데요, 업계에서 뭐 2, 3위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전망이 좋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이 온 세미컨덕터가 만들고 있는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아날로그 디바이시즈 같은 경우는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이 너무나 좋은 반도체 주식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로스 마진이 71%를 넘어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글로벌 파운드리즈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뭐 TSMC 그리고 삼성에 이어서 세계적인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 지금 정부가 리쇼어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원래 반도체 공장들은 다 외국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에 있는 업체와 좀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반도체를 생산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보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리쇼어링,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던 공장을 다 불러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러한 쪽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좀 해당 기업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에 한해서는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힘들어 했다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붕괴 현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그 중국 쪽에 다시 한번 이제 록다운이 나오면서 그 어려움이 가중이 됐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나빴던 공급망이 완전히 훼손이 되는 이러한 굉장히 좀 겹겹 쌓여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산업업체가 겹겹이 쌓여있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반도체 산업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타격이 많이 심했던 부분은 자동차 부분,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부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를 대표하는 ETF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속스입니다. SOXX죠. 이것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반도체 대표적인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소에 이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이 SOXX만 해도 올해 들어서 무려 10%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그 헤드윈드가 있다. 따라서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아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3% 정도 반도체 업계는 성장을 할 것이고, 2023년에도 8% 정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산업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성장은 계속되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반도체 쪽은요, 굉장히 좀 전략적인 밸류가 높다.
없다. 그 얘기가 뭐냐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화,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이번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7가지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 종목의 펀더멘탈은 어떤지 직접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수치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기사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해줬던 7종목을 가지고요. 제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반도체 망고에 투자하라 라는 제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했고요. 자, 총 7가지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들 7개 종목 중에 여러분들께서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요.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 마음 안에 새로운 종목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가지 레이팅 중에 SAO 소주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준 점수인데요. 지금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GFS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즈죠. 5점 만점에 5.00을 받고 있으니까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 세미컨덕터가 5점 만점에 4.28, 세 번째로 AMD가 3.90을 가지고 가고요. 엔비디아 3.64,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3.60이고요. ADI가 3.50,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3.00. 따라서 SAO 스코어를 보면 GFS, 글로벌 파운더리즈,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살펴보면요. 현재 가장 높은 전문가의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따라서 줌 전문가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점수와는 완전히 딴판이죠. 자,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4.38을 받고 있고요. 세 번째 브로드컴이 4.34, ADI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입니다. 4.28, 그리고 GFS가 4.18, 온 세미컨덕터 4.16. 이렇게 6가지 종목은 다 4.0 이상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AMD만이 3.97로 약간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퀀트 스코어를 살펴볼 텐데요. AVGO, 브로드컴이 무려 4.85가 나옵니다. 5점 만점이기 때문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 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수익성이라든지 모멘텀, 그리고 EPS의 예상치의 변화 추세는 지금 다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성장세는 C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온 세미컨덕터가 두 번째로 좋습니다. 4.83.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중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4개의 항목은 다 A를 받으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온 세미컨덕터가 가져갔고요. 자, 세 번째 AMD도 좋죠. 4.82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만 좀 비싼 상태고 나머지는 다 A, 그리고 ADI, 아날로그 디바이시즈 같은 경우도 4.58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나 높아서 F학점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안타깝게도 3.48, 뭐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은데 만족을 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기 때문에 3.36에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자, 반면 GFS를 보시면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퀀트 스코어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지금 상장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부족한다는 거죠.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퀀트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닝즈로 넘어가서 시장의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는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2개가 보입니다. ADI,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AMD의 전망치가요. 굉장히 좋은 폭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4종목도 나쁘지 않죠. A-니까. 따라서 나머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온 세미컨덕터, 마블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이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예상치가 점점 더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GFS는 별다른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자, 다음에는 배당금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은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자, 일단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이 가장 좋은 종목은 AVGO입니다. 브로드컴이 2.45% 정도의 배당률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날로그 디바이시즈가 1.71, 세 번째 마벨 테크놀로지가 0.32, 엔비디아가 0.06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AMD라든지 온 세미컨덕터, GF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PE 레이쇼를 기준으로 보는 게 낫겠죠. 자, 현재 PE 레이쇼가 가장 저렴한 종목은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잖아요. 온 세미컨덕터가 그나마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좀 PE 레이쇼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배 정도죠.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온 세미컨덕터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15배 정도 지금 부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28배에서 15배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PE 레이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토막이 나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은 지금 순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이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세도 좋을 것이라고 기대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 쪽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기업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측정이 되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17배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PE 레이쇼가 지금 과거와 미래가 반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따라서 어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죠. 반도체 종목들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과거 12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반도체 산업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AMD 역시 46배였는데 이제 29배로 떨어질 예정이고요. ADI 역시 현재는 56배, 하지만 향후 12개월 동안은 PE 레이쇼가 20배 이하로 갑자기 떨어질 예정에 있다. 이 부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 역시 71배에 이르고 있지만 향후 12개월 동안은 49배까지 떨어질 예상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PEG 레이쇼, 즉 PE 레이쇼를 성장으로 나눈 이 지수가 굉장히 낮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온 세미컨덕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E 레이쇼도 낮은데 성장세까지 좋기 때문이죠. 따라서 과거 12개월 동안 PEG는 0.09, 그리고 향후에도 0.41이라는 굉장히 낮은 PEG 레이쇼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AMD 같은 경우도 1.90, 0.99, AVGO, 브로드컴도 0.35, 1.11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출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매출에 비해서도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는 가장 저렴한 종목은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지금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의 규모에 4만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GFS 같은 경우는 6배 정도, ADI가 8.5배고요. AMD가 8.8배,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9배가 넘어가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13배,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5배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성장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매출 성장,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의 매출 성장을 보시면요. AMD가 68%, 44%로 가장 성장세가 좋은 종목이고요. 엔비디아가 그 뒤를 이어서 61%, 34%, 마벨 테크놀로지 50%, 34% 나쁘지 않죠. ADI가 44%, 28%, 그리고 GFS가 35%고요. 온 세미컨덕터가 28.2%, 15.3%,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 15%, 12%. 따라서 이제 브로드컴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2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향후에도 좋은 성장률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종목들의 성장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종목의 성장률을 살펴봤는데요.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이 제대로 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적자 기업이 아니고 흑자 기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순이익의 향상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EPS의 성장률로 다시 한번 랭킹을 볼 텐데, 자, 지난 1년 동안 EPS, 즉 어닝 퍼 쉐어가 가장 많이 성장한 종목은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무려 300%가 넘게 향상을 했고요.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동안도 73%나 어닝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122%, 39%고요. AVGO, 브로드컴이 102%, 20%, AMD가 24%, 54%, 그 뒤를 이어서 내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은 아쉬운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요. 수익률로 넘어갑니다. 프로피타빌리티. 첫 번째로 살펴볼 평가 지수는요. 넷인컴 마진입니다. 순이익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수치로 표현한 걸 우리가 넷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현재 순이익 마진이 가장 높은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무려 36.2%라는 높은 순이익 마진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AVGO, 브로드컴이 무려 27.47%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AMD가 19.24%, ADI,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15.18, 온 세미컨덕터 14.98,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GFS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이 두 종목 모두 옆에 나와 있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을 보면 현금을 태우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꽤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18% 그리고 20%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리턴 온 에퀴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이라는 것은 순이익이고요. 에퀴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죠. 자, ROE라고 부르는 평가 항목인데 ROE가 가장 높은 종목은 AMD입니다. 무려 47%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 44%, 세 번째가 AVGO고요. 네 번째가 온 세미컨덕터. 요 네 종목이 가장 좋은 ROE를 자랑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ROE만 가지고 보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ROE가 높다는 얘기는요. 순이익이 좋다는 얘기도 되지만 자기 자본이 굉장히 작은 종목일수록 이 ROE가 높을 가능성이 생기죠. 이 자기 자본이 낮다는 것은 뭐냐면요. 부채가 많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OE만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부채 비율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부채 비율을 살펴보러 가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데투 에퀴티가 있잖아요. 데투 에퀴티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더 많으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부채가 더 많다면 이 수치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가장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AVGO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나의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지금 한 70%가 더 많은 거잖아요. 따라서 100만 원이 자기 자본이면 부채는 171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온 세미컨덕터는 71%, 엔비디아는 43%, 하지만 100%가 되지 않는 데투 에퀴티 레이시오는 굉장히 좀 건강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추천해준 7개의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좀 짧은 주식 분석 끝판왕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7개 종목의 수치적 분석을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엔비디아의 큰 팬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주관적으로 계속 보게 돼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진 종목 중에서 좀 한 가지 종목이 좋아 보이는데 바로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그래서 온 세미컨덕터에서 몇 가지 체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년 평균의 밸류에이션이 20배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논갭으로 21.70배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갭 같은 경우는 P 레이쇼가 28배, 결코 싼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2개월 동안에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16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우리가 자세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성장세를 보시면 지금 현재 28.25%라는 무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장세는요, 과거 5년의 평균에 비해서는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온 세미컨덕터의 매출 성장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훨씬 좋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EBIT 성장률도 중요하겠죠. 과거에는 38%에 불과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현재 영업이익은 230%가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66%나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PS에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요. 37.26% 정도를 전문가들이 예상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죠. 자, 다음은 수익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향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먼저 총이익률 같은 경우는 과거 5년 평균은 36%, 그리고 지금 현재는 40%까지 향상을 보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넷인컴 마진도 중요하겠죠. 과거 5년에 넷인컴 마진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 가까이까지 향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ROE 같은 경우도 원래는 16.89% 정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ROE가 24.86%까지 향상을 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성장세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수익률도 향상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월가의 추천 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가의 추천 주식에서는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나열해 놨고요. 우리가 수치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정말 숨어있는 진주가 있는지 찾아보는 이런 코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기사가 발견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종목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